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날씨가 조금 아직 1월이라 춥긴 한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채널에 조금 바뀐 부분이 있죠. 로고를 좀 새롭게 만들어 봤습니다. 리플의 로고에 윗단에는 타임 레버리지 이름을 새기면서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로고를 한번 바꾸면서 새롭게 시작해보고자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기득권 최종판의 리플 로고도 방금 언급드렸던 그 새로운 로고를 집어 넣으면서 그들과 함께 가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천천히 반드시 시간을 들여서 그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때까지 가치가 반영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수량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기사 보면서 좀 나아가 볼까요? 19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이제는 보험 상품까지 비교해서 가입한다. 조금씩 이런 커뮤니티 어플, 이런 핀테크 회사들이 금융과 함께 보험 서비스와 함께 융합되는 느낌을 조금씩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디지털 세상에서는 토큰이 이동하는 시대가 오겠죠. 그 토큰으로서 보험 상품, 금융 상품 또한 가입할 수 있다는 부분. 네이버와 연관된 핀시아라든지 카카오와 연관된 클레이튼 역시 그 해당 플랫폼에서 내부 커뮤니티 토큰으로 쓰이면서 가치 반영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오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작년에 했었죠. 1년 안에 트위터 X를 금융 플랫폼으로 만든다라는 부분. 그 트위터 안에서는 도지코인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 하지만 우리가 리플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XRP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그 XRP 레저의 생태계 안에 유동성 허브의 작동이 완전히 구현되는 시기가 머지 않았다라고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벌써 호주라든지 브라질 쪽 국가 단위로 확장이 되면서 조금씩 핀테크 회사와 금융이 만나면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열어져가는 부분, 인터레저 모든 것이 상호 운용적으로 완전히 통합될 수 있는 원 솔루션에는 반드시 이 XRP 레저의 생태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미 그 세력들은 설계를 완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금융 생태계와 IT를 기반으로 한 이 핀테크의 생태계가 인터레저 프로토콜의 개념으로서 연결되면서 하나로 융합이 될 수 있는 그 시대, 디지털 시대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과 XRP 레저가 중심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굉장히 저명한 하나의 리서치 회사에서 리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바로 포레스터 리서치거든요. 이 포레스터 리서치 같은 경우는 미국을 기반으로 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연구기관, 더 나아가 이벤트라든지 컨설팅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그런 자문 회사이죠. 이 포레스터 리서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 이 SAS가 AI 전략 부문 리더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포괄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장 조사 기관이라는 부분. 이 미래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 시장 조사 기관의 부사장이 리플 XRP를 언급하면서 그리고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 DLT 기반을 언급하면서 XRP를 가교통화로 칭찬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반드시 이 XRP 레저의 생태계와 이 XRP가 들어가면서 놀라운 특성을 강조한다라는 부분. 이미 이 영향력 있는 기업인 포레스터 리서치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의 그런 보고서에서도 굉장히 많은 XRP를 언급하면서 국경 간 결제의 솔루션 그리고 비트코인보다는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이라는 것을 명시한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 AI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엔비디아가 최근에 또 사상 최고가를 찍었네요. 반도체주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올해 2024년은 또 반도체주가 굉장히 호황일 것이다. 이제 업사이클링으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와 반도체 역시나 암호화폐 생태계랑 병렬적으로 같이 간다라는 부분. 왜?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래픽 카드로서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Proof of Work, 채굴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반도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모두 함께 간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같이 싸잡아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나온 기사죠. 내년이, 즉 올해가 반도체 사이클의 원년이 된다. 이때 삼성전자도 디램을 한번 싹 교체할 주기가 도래했다라는 부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그리고 그래픽카드 더 나아가 암호화폐 생태계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이제 정말 머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 다운 사이클링이 아닌 업 사이클링으로 올해 연말을 우리는 반드시 기대해 보면서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주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도 굉장히 큰 투자가 유치되고 있죠.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이 되면서 기관급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아크인베스트의 수장 역시 캐시우도 마찬가지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늘릴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기득권들이 돈 넣고 돈 먹기 하는 그 구조를 역시나 실행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해주는 기사로 보여지네요. 다음 트위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번 주에 열리는 올해 세계 경제 포럼에 역시나 리플이 참가를 안 할 수가 없죠. 리플님이 월드 이코노미 포럼 세계 경제 포럼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올해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죠. 과거 리플은 WEF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되기도 했다. 리플은 인터넷의 정보에 대해 했던 가치를 위해 있는 하나의 가치의 인터넷이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 포럼의 공식 홈페이지에 어떤 세션들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게 된다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고위급 인사들이 와서 또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언급하며 시간을 보내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역시나 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시각이라는 하나의 서브젝트를 논하는 시기에 어떤 연설자가 와서 강연을 하느냐, 역시나 리플의 최고 경영자, 리플의 CEO죠.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부분. 머지않았네요. 1월 18일 정도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나와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천천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 등 그 사회 고위층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 왜 리플의 수장이 가서 연설을 하는지 어떻게 보면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리플사는 아직까지도 SEC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그 기득권 세력들은 대중들이 XRP를 갖는 것을 원치 않아 한다는 것 또한 같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역시나 세계 경제 포럼답게 브래드 갈링하우스뿐만 아니라 홍콩 특별행정국 정부 재무장관과 그레이스케일의 인베스트먼트 최고 경영자, 더 나아가 스위스 연방재무부의 국무장관까지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왜 세계 경제 올림픽이라고 불리우는지 다시 한번 검증이 되는 라인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업계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플, XRP가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 하나의 트위터를 보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베트남의 재무장관이 나와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현재 베트남 중앙은행과 협력하며 베트남과 해외 전역에서 국경 간 결제를 위해 XRP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왜 그 베트남 재무장관은 국경 간 결제에서 XRP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미 정답은 나와 있었죠. SBI 그룹과 리플의 합작회사죠. SBI 리플 아시아가 국제 송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리플의 ODA 솔루션, 리플 페이먼트로서 계속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여지고 있죠. 거기에는 SBI 리밋, SBI 벤처 캐피탈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최대 거래소죠. 코인스 PH, 더 나아가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자금이체 기업 트라이앵글로 역시 ODA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다는 부분에 이미 필리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방금 언급드렸던 베트남까지 시장을 섭렵했다는 부분에 괜히 베트남의 재무장관이 XRP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 병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방금 언급드렸던 이 트라이앵글로 같은 경우는 구글에 트라이앵글로만 검색을 하게 돼도 리플사의 온 디맨드 리퀴디티, 이 ODA 솔루션, 리플 페이먼트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리플과 트라이앵글로가 지구를 감싸면서 국경 간 결제에 손을 잡고 있다는 그런 그림 또한 나와지고 있죠. 이 주문형 유동성, 온 디맨드 리퀴디티가
계속적으로 활성화되는 부분에는 시간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의 ODL은 트랭글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자금이체 기업, 국경 간 송금 업체를 통해서 그 거래량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역시 리플사의 공식 홈페이지 고객 사례 연구를 참고하더라도 볼 수가 있었죠. 노바티, 모듈러, 트랭글로, 센트비, 머니넷, 니움, SBI 리밋, SCB, 시아은행, 머니매치, 아르미까지. 최근에 또 두 군데가 추가됐었죠. 바로 트래블엑스뱅크와 인스타임 역시 리플사와 손잡으면서 모든 전 세계의 국경 간 결제를 하나로 통합했다라는 부분. 왜 리플사가 이런 회사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과거부터 체결했는지, 한두 개의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국경 간 결제 회사와 이미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그 확장성은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부분에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ETF가 세계적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달러의 위치를 약화시킬 수가 있다. 비트코인 ETF가 달러의 위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 플러스 알파로 그 기득권 세력들은 브릭스와 함께 그 시나리오를 펼쳐가고 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역시나 브릭스가 미국 달러가 아닌 현지 통화로 28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제공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점점 더 탈달러화의 가속화를 하는 부분 또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브릭스의 신개발은행 280억 달러 규모로 역시나 탈달러화를 위한 채권 발행을 예정하고 있다는 부분에 미국의 헤게모니가 굉장히 급격하게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죠. 브릭스가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주요 세력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부분, 러시아를 스위프트 1.0에서 배제시킨 건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부분, 정말 브릭스가 계속적으로 커져서 브릭스만의 공동 통화까지 나올 수 있을지 천천히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반드시 그 브릭스의 확장으로서 탈달러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새로운 국제 표준 블록체인이 탑재된 ISO 2002가 금융 시스템망에 안착한다라는 부분에 어떤 네트워크가 들어와 있는지, 어떤 토큰이 유틸리티 토큰으로 쓰이는지 반드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블랙록의 CEO죠. 레리 핑크, 요즘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요. XRP ETF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 있는지 언급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사실 블랙록뿐만 아니라 발키리의 그 고위급 임원진은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3년 만에 XRP가 복원된 이슈를 언급하면서 XRP ETF의 그 출연 가능성에 대해서 제안한 바 있었죠. 하지만 역시나 블랙록의 레리 핑크와 발키리의 그 고위급 임원 역시 XRP ETF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열어놓지 아직 확고하게 확정되지 않았다. 조금 말을 아끼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미뤄보았을 때 역시나 그 기득권 세력들은 대중들이 XRP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지표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리플이 소송에서 시간이 SEC 측에 있지 않다. 즉 이제 시간은 SEC 편이 아니라 리플의 편이라는 것이죠. 사실 소송은 그들이 만든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할 뿐, 이제 그 소송의 마무리도 머지않아서 결론이 나와야겠죠. 그 부분에 우리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 우선은 다음 스텝에 맞는 1월 19일에 한번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리플사와 SEC가 의견을 표명하면서 시나리오가 흘러갈지 여유 있는 스탠스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세력들의 바램대로 XRP보다는 비트코인 쪽으로 많은 자금이 몰리면서 XRP는 조금 소외된 느낌의 가격 분위기를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그 세력들이 설계한 시나리오가 막을 내리게 되면, XRP가 가치 반영이 되게 되면 해당 토큰에 대한 폭발력, 리플 이펙트, 바로 파급 효과는 그 어떤 토큰보다 굉장히 큰 힘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